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ем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2021년 1월부터 시선과 논단 원래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입니다. 2019년에 UN 경제사 인구 분과는 2019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할 10개국 중에 9개 국가가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이 중에서 한국이 1위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기간에 그 나라 중에서 노년 부양비라든가 노령화 지수가 2050년 되면 한국이 모두 1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 발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17년 동안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무의로 돌아갔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한 인구 위기,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고 정부 정책에도 참여해 오신 분입니다. 현재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이삼식 교수이신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세대 공감 분과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국회에서 관련 분야 포럼의 자문위원도 역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삼식 교수님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나서 이후에 계속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저출산 현상을 갖다가 겪기 시작한 지가 이제 뭐 1983년부터 시작이니까 거의 한 40년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정책을 최근 했지만 많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출산 현상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출산이 낮아진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출생아 수 감소가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고령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저출산 현상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상당히 두려운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례로 보면 프랑스라든가 이런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1800년대 말부터 출산율이 이 3.0으로 떨어지자 이 프랑스의 멸망이다, 또는 유럽 문명의 몰락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사회적 여론이 인구를 갖다가 늘려야 된다, 이런 위기를 가지고 정말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성화되고, 이 정책들이 성공해서 오늘날 프랑스가 사실 저출산 고령화를 갖다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국가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만큼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 과거부터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미주 국가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상당히 우려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저출산 현상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적 여파가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과거에 보면 한 2020년까지는 우리가 고령화를 갖다 1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고령화 1단계는 보통 노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총인구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미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노인인구를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인구 집단하고 총인구 집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화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향후 한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 고령화에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큰 사회적 어떤 그런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지나면 그때는 노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구 감소 속도가 총인구 감소 속도보다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지만 높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점유율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2020년부터 2030년 당 쉽게 말하면 2050년 동안에 쉽게 말하면 2단계 고령화 단계가 아주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우리가 총인구 감소도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노동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또 학龄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여파를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학龄 인구 감소는 우리가 이 그동안에 이 빠르게 우리가 이 인구 팽창 시절 때 많은 인프라를 갖다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잉 시설로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축을 조절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노동력 인구의 어떤 부족은 2030년대에 들어가면 2차 베이비 세대들이 일단은 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노동력 공급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203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시스템적으로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노동력 인구가 좀 감소하지만 노인구는 극히 증가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늘어난 노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줄어든 노동력 인구들이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는 것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8명대 수준인데 0.8명대 학교 출산율을 가지고는 어떤 해법도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여러 가지 사회경제에 따른 어떤 수단을 갖다 강구하더라도 그만큼 고통과 지출이 상당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효과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출산율을 갖다가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이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어떤 작용이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부족 고령화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구 구조적으로 봐서는 일단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성 인력 갖다가 적극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령자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노동력 주체로 우리가 이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고민할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래의 저수상 고령화 대응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 저수상 문제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 사회보장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학령인구라든가 국방 문제 이런 많은 종합적인 문제를 갖다가 대응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주제 인구